매크로 작업 계속 한번 해볼게요. 근데 매크로는 뭐 별거 없으게 아니고 제가 그냥 바로 할게요. 매크로는 제가 바로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볼게요. 지금 보시면 매크로 이렇게 시트 보시면 이렇게 문제가 있는데 매크로는 제일 먼저 뭐부터 하셔야 돼요? 그 요구사항부터 파악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럼 지금 보시면 1번 매크로는 여기 빈대다가 합계를 구해달라는 건데, 자 보세요. 합계를 구하는데 자동차세랑 지방교세 두 개 옆에 두 개 있는 거 합계를 구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여기 어디에도 썸 함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직접 수식으로 구해야 되는 소리입니다. 썸 쓰시면 틀린 거 이거는. 그죠? 그리고 B4부터, 그러니까 여기죠. 여기부터 20세가 이만큼에다가 쉼표 스타일은 뭐냐? 홈에 보시면 여기 쉼표 스타일 요거죠. 요거 눌러주면 되는 겁니다. 됐죠? 두 문제 요거사항 끝났고, 자, 한번 해볼게요. 반대 클릭을 하시고 개발 도구에 매크로 기록. 매크로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합계라고 되어 있네요. 합계. 확인. 그럼 지금부터 모든 게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자동차세 더하기 지방교육세 수식 그대로 입력을 하셔서 채우기 핸들로 끝까지 한번 채워주시면 되는 거겠죠. 여기까지 하셨으면 이제 뭐 하셔야 돼요? 기록 중지로 매크로 기록을 멈춰 주셔야 됩니다. 이제 그렇게 하고 위치가 어디에요? G3부터 H4잖아요. G3부터 H4. 여기에다가 개발도구 삽입의 양식 컨트롤 단추죠. 개발도구 삽입의 양식 컨트롤 단추를 Alt 누르고 드래그해서 이렇게 그려주면 됩니다. 그리고 합계 연결 확인. 텍스트는 합계로 입력. 텍스트를 합계로 이렇게 주시면 되겠죠. 자, 이제 기존에 있는 합계 지우고 눌러보시면 잘 됩니다. 자, 서식은 이거 지우고, 자, 서식은 개발도구 매크로 기록 들어가셔서 매크로 이름이 서식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위치는 B4부터 12 영역 이만큼이죠. 이만큼이고, 이제 쉼표 스타일이니까는 여기서 이렇게 표시 형식을 위에 쉼표 모양, 이게 이름 쉼표 스타일로 되어 있어요. 이거 눌러주면 됩니다. 눌러서 할 거 다 했어요. 그럼 이제 뭐 하셔야 돼요? 기록 중지 눌러주시면 되겠죠. 자, 이제 위치가 어디냐면 G6이니까 여기 한 칸 떨어져서 네요. 요 네 칸에다가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을 그려달래요. 삽입의 도형에 사각형에 있는 거 두 번째. 얘가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입니다. Alt 누르고 드래그, 텍스트 편집을 통해서 텍스트를 뭘로? 서식으로 입력. 그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매크로 지정을 통해서 서식 연결 확인.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이제 제대로 된지 확인해 볼게요. 이만큼 전체를 일반으로 이렇게 바꿔볼게요. 일반으로 바꾸신 다음에 눌러보시면 이렇게 쉼표 잘 찍히죠.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렇죠? 자, 1번 데이터 범위 잡는 것도 해볼게요. 지금 1번 데이터 범위 문제가 뭐냐면은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재단면별 지원액 값 있죠. 지원액 여기 있고, 그리고 미회수액 여기 있네요. 그쵸? 이거 두 개만인 것 같아요. 그래서 클릭을 해봤더니 전체 다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림을 봤더니, 자, 그림을 좀 볼게요. 그림을 봤더니, 이렇게 보여요. 지금 보시면은, 으뜸, 전일, 심화, 대전, 보혜, 프라임. 이거 빠진 거 없죠? 빠진 거 없기 때문에 굳이 여기는 건들 필요 없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재단명은 다 들어가는 거고, 여기서 지연액과 미회수액이니까는 이만큼하고 이만큼 이렇게 들어가면 되는 거잖아요. 됐죠? 자, 이게 파악이 됐어요. 그럼 이걸 어떻게 차트에 반영을 시키느냐? 차트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데이터 선택. 여기서 기존에 있는 데이터 다 지우고, 범위가 있는 거를 이렇게 한 번에 이렇게 드래그 하자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쵸? 한번 해볼게요. 한 번에 드래그, 그리고 컨트롤로 한 번에 드래그 하면은 이렇게 딱 잡히는 거 보이세요? 이걸로 안 되는 거 없다고요. 색깔도 똑같죠? 책이랑. 확인 누르시면 됩니다. 끝. 됐죠? 데이터 선택, 요거는 이 방법으로 안 되는 거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연습을 꾸준히 하실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나머지 같이 볼까요? 나머지. 차트 제목을 그림같이 입력하고 범례 위치를 위쪽으로 해달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차트 제목부터 넣어줄게요. 우리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더하기 표시 요거 했었잖아요. 그쵸? 요거 했었는데, 시험을 내서는 혹시 모르니까 한 가지 방법 좀 더 알려두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사실 여기는 어디에 전부 다 있냐면은, 차트가 선택된 상태에서 위에 보시면 차트 디자인이라고 있죠. 차트 디자인에 들어가 보시면은
여기 왼쪽에 차트 요소 추가, 즉 차트 디자인에서 차트 요소 추가 이렇게 들어오시잖아요. 그럼 차트 요소 전부 다 추가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해볼게요. 요소 추가 차트 제목 이렇게 있잖아요. 그 위치 어디? 위쪽으로 올려주면 되는 거 맞죠? 이렇게 바꾸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기존에 있는 차트 제목 기본 내용 지워주고 책이랑 똑같이 띄어쓰기 조심하셔야 돼요. 재단별 한 칸 띄고 지원액 슬러시 미회수액 이렇게 주시면 되겠죠. 자, 이제 다른데 클릭을 하신 다음에 꼭 확인하실 게 혹시 제목 주고 나서 글꼴에 대한 언급이 있는가 그런 거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내비두면 되겠죠. 이제 범례 위치를 위쪽으로, 범례라는 게 뭐예요? 여기 아래 보시면 지연의 미회수액, 즉 이 계열에 대한 정보가 나오는 거, 이게 범례잖아요. 그럼 이 범례를 위치를 위쪽으로 이렇게 올려달라는 소리예요. 동의되시죠? 그쵸? 자, 이제 여기서 보세요. 새로운 거를 추가하거나 삭제하는 건 선택하고 딜리트 누르거나 선택하고 디자인의 요소 추가 누르면 다 나오는데 그게 아니라 이미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있는 거에 대한 편집은요, 언제나 해당 요소 선택, 마우스 오른쪽 버튼, 그럼 여기서 해당 요소의 서식 뭐예요? 주로 아래쪽에 있거든요. 범례 서식 이해되세요? 이렇게 들어가시는 겁니다. 범례 서식에 들어가셔서 여기다 위쪽으로 이렇게 올려주면 되는 거 맞죠? 되셨나요? 자, 이제 계속 또 이어서 해볼게요. 세로축 기본 단위, 그러니까 세로축이라 하면은 이거잖아요. 그쵸? 이것도 역시 이미 차트에 있는 요소에 대해서 기본 단위라는 편집이 들어가는 거죠. 요소 선택, 마우스 오른쪽 버튼. 그럼 축 서식 이해되세요? 이제 여기서 축 능동량 서식 주시면 안 돼요. 축 서식. 축 서식에 들어가시면 여기 이렇게 축 옵션 있습니다. 뭐 바꿔줘야 돼요? 기본 단위를 1000으로.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겠죠. 역시 지원액 계열. 자, 지원액이 뭔지 확인 좀 합시다. 지원액 파란색이네요. 지원액 계열에 지수 추세선을 설정하시오. 그림을 봤더니 아마도 모르긴 모르겠는데 여기 점점 생긴 건 요런 거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쵸? 자, 그러면 자 보세요. 지금 우리는 없는 추세선을 넣을 거예요. 그쵸? 근데 넣는데 어디에 나와? 지원액에 넣을 거는 지원액을 선택하고 없는 거 넣는 게 뭐라고요? 디자인의 요소 추가. 추세선에 가보시면 그대로 있는 거 보이세요? 지수 바로 보이죠? 되셨나요? 늘 이렇게 찾으시는 거예요. 없는 걸 추가할 땐 차트 디자인의 요소 추가. 이미 있는 거에 대한 편집을 할 때는 해당 요소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해당 요소의 서식. 그렇죠? 자, 그 다음 차트 영역에 범례 표지가 없는 데이터 테이블 지정하시오. 아래 데이터 테이블 보이잖아요. 그쵸? 됐죠? 아래 테이블 그림에 보이죠? 없는 거 추가하는 거네요. 어떻게? 차트 선택, 디자인의 요소 추가. 어떤 거 추가할 건데요? 데이터 테이블이요. 근데 세부 옵션이 뭐예요? 범례 표지가 없는 그대로 있죠. 그쵸? 되셨나요? 이렇게 찾으시는 겁니다. 차트 무작정 외우는 것 같지만 어느 정도 규칙은 있어요. 이 규칙을 기반 연습을 하셔야지 암기량이 줄어듭니다. 다음으로 이제 교재 몇 페이지라고요? 교재 다시 알려드릴게요. 2-128페이지, 128페이지 피시고 파일은 요 기본선 실습 파일에 기출 유형 문제에서 이제 1에 이렇게 더블 클릭하시면 되겠죠. 더블 클릭하시면 이렇게 잘 열립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열리고 편수행은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준비하시면 되겠죠, 그렇죠? 해볼게요. 자, 그런데 이렇게 놓고 이제 진행을 하시면 되는데 데이터 입력은 그럼 여기서 12개월 이상 요거 있잖아요. 12개월 이상. 그럼 이거 이거 한번 해볼게요. 적정 개월수. 여기다가 적정 개월수하고 여기다가 12, 24, 12, 24, 12, 12, 12 이렇게 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쵸? 이렇게 쓰고 개월수를요. 셀 서식 붙이면 안 된다고 했어요. 여기다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12개월 이상 이렇게 위에 하나만 쓸게요. 그리고 여기다가 단축키모 컨트롤 E 누르면 이렇게 자동으로 입력되는 거 보이세요? 그렇죠? 개월상 쓰는 게 아니라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다만 얘 같은 경우는 제가 앞에서 이런 말씀 드렸죠. 010 같은 거 이렇게 1, 2, 3, 4, 5, 6, 7, 8 이렇게 붙일 때요. 1, 2, 3, 4,
5, 6, 7, 8 이렇게 붙일 때, 이때 010을 복사해서 붙이면 이제 복사할게요. 복사해서 내렸어요. 그 컨트롤 V 하면 잘 되죠. 그리고 여기다가 모래도 하나 쓰면 이렇게 지워지기 때문에 불편하다고 했잖아요. 그쵸? 근데 이거 개월수는 값을 뒤에다 넣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가 되냐면, 자, 보자. 12하고 개월 이상이라고 써서 개월 이상을 이렇게 복사를 해요. 복사했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엔터를 치면 아래로 내려오잖아요. 그리고 이제 24 누르면 여러분 여기는 어차피 뭐예요? 그 개월 이상이라는 게, 그 개월 이상이라는 게 편집 모드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컨트롤 V에서 이렇게 입력할 수 있다고요. 이제 맞지? 12 컨트롤 V, 24 컨트롤 V 이게 돼요. 그러니까 그 입력해둘 복사 내용이 뒤쪽에 있으면 가능합니다. 시작했을 때는 좀 불편한데 되셨죠? 또 요거는 선택의 문제니까는 원하시는 방법으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머지는 오타 없이 잘 입력하시는 수밖에 없겠죠. 이렇게 해서 하고 이제 우리 기본 작업 2하고 기본 작업 3인데 뭐 특별한 건 없어요. 자, 여러분 3번은 우리 여러 번 풀어본 겁니다. 다소 어렵다고 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 이건 여러 번 풀어봤던 거에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3번 기본 작업 2부터 보자. 기본 작업 1번 위치 어디? A1에서 G1 여기 위에 제목 말하는 거잖아요. 제목에다가 병합하고 가운데쯤 요거 주시면 되겠죠. 병합 주신 다음에 궁서 크기 17인데 여러분들 글 걸 보시면 궁서에 궁서체 아닙니다. 궁서랑 궁서체는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쓰시는 게 제일 빨라요. 궁서 이렇게. 됐죠? 궁서 크기 17포인트 굵게 그 다음에 밑줄이죠. 밑줄 이렇게 하나만 주시면 되겠죠? 됐죠? 밑줄 이렇게 주시면 되고 이제 병합은 아니구나. 가운데 맞춰 이제 맞춰. A3에서 G3 요거 전체 다죠. 그리고 A4에서 C10이니까는 여기 이만큼 말하는 거잖아요. 이만큼 그쵸? 그리고 뒤에 F4에서 G10이면 어디에요? 요만큼 말하는 거니까 중간에 카페나 갈비 빠뜨리는 거 이해되세요? 여기에다가 가운데 맞춤 이렇게 달라 이 소리죠. 그 다음에 A3에서 G3은 여기 위에 제목 필드명 말하는 거죠. 필드명을 잡은 다음에 글자색을 표현색 자주, 배경색이 표현색 노랑이잖아요. 자, 해볼게요. 글자색을 자주색 제일 끝에 있는 거죠. 그리고 배경색을 노란색 이렇게 주시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리고 D7이면은 여기네요. D7 주소 확인하시고 혹시 메모 사입한 단축키 기억나세요? Shift F2 누르면 메모 한 번에 들어갑니다. 기존 거 지워주시고 여기다가 가장 한 칸 띄고 많은 한 칸 띄고 회원수 이렇게 줬죠. 자, 이 상태에서 다른 데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사라지잖아요. 그럼 하라는 게 뭐예요? 항상 표시 자동 크기죠. 그쵸? 늘 똑같죠? D7 다시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표시 숨기기 하면 메모는 계속 보입니다. 이렇게. 그 상태에서 자동 크기는 선택을 하세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메모 서식에 들어가시면은 맞춤의 자동 크기 이렇게 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A3에서 G10 영역 이만큼 전체 다 잡고 홈에서 모든 데도 이렇게 한번 주시면 되겠죠. 끝. 됐죠? 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 지금 이 두 개 셀에 보시면 한 셀에 내용이 이렇게 두 줄로 들어가 있잖아요. 자, 해볼게요, 이거. 정기 모임 이렇게 쓰고 이 상태에서 그냥 엔터를 치잖아요. 그럼 그 참석비를 쓰려고 엔터를 치면은 셀이 이렇게 아래로 가서 이렇게 들어가신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시는 거냐면, 자, 정기 모임 하시고, Alt 엔터예요. 정기 모임하고 편집 상태에서 Alt 엔터 누르시면은 한 셀에 두 줄이 입력이 됩니다. 한번 해볼게요. 정기 모임 하시고, Alt 엔터, 여기다가 참석 비율, 이렇게 주시면 되는 거예요. 됐죠? 역시 얘도 마찬가지. 정기 모임 하시고 Alt 엔터, 요일 이렇게 주시면 되겠죠? 뭐 가운데 정렬이라 범위 잡고 이렇게 가운데 정렬해주면 되는 거고. 그죠? 1 작업, 여기 기본 작업 1에서 데이터 입력에서 가끔 나옵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3번 안 했구나. 자, 해볼게요. 3번. F죠. F니까 요만큼이잖아요. 여기에다가 뒤에 퍼센트를 붙여주면 되는 거죠. 한번 해볼게요. 셀 서식에서
여기에다가 퍼센트를 소수점이 한 자리잖아요. 그쵸? 여기다가 0.0인 것까지는 좋은데 그냥 퍼센트 붙이면 안 돼요. 그러면은 80이 8000이 됩니다. 공 두 개가 붙어요. 그래서 어떻게 주는 거냐면 얘를 퍼센트를 이렇게 문자로 써주는 거, 문자로서. 되셨나요? 그리고 확인 누르시면은 이렇게 잘 들어가시겠죠. 이제 기본 작업 3. 조건분석 다시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요거 자 보세요. 전공이 경영학과이거나 총점이 260 이상인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쵸? 그럼 여기 조건부서 시간 옆에다가 한번 만들어 볼게요. 전공이 경영은 어떻게? 전공 이렇게 주면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 조건부서 시간 늘 언제나 A, B, C, D 앞에 열고정이잖아요. 그냥 이렇게 열고정을 이렇게 줄게요. 그리고 이게 경영학과이거나 이렇게 주면 되겠죠. 엔터. 이렇게 값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총점 260 이상. 총점은 이렇게 주시고, 역시 얘도 H 앞에만 달라 260 이상. 이렇게 주면 되겠죠. 이제 둘 다 채우기를 해보시면은 true, false가 올바르게 나오는 걸 눈으로 확인할 수 있잖아요. 경영, 그 다음에 경영 true라고 나온다, false 나오죠. 그리고 260 이상, 279, 그리고 얘네들은 다 false 나오고 266에서 true 나오네요. 그럼 둘 다 올바르게 true, false 판단하고 있는 거 맞죠? 그럼 이제 두 개를 합칠게요. 뒤에 있는 거 복사해서 앞에 있는 거랑 뭘로? 오화 함수로 5와 가로 열고 쉼표 가로 이렇게 해줄게요. 엔터. 그럼 이제 다 완성됐고 나머지는 필요 없으니까 지울게요. 그럼 이게 뭐예요? 우리가 필요로 하는 조건분석의 수식이 완성이 된 거잖아요. 됐죠? 그럼 이제 어떻게 활용하시는 거예요? 범위를 먼저 잡으시고 범위 잡았어요. 컨트롤 C 눌러요. 컨트롤 C 눌러요. 자, 그리고 홈의 조건분석의 세규칙 수식을 사용해서 컨트롤 V 루틴처럼 쓰시면 됩니다. 이거일 때 글자색을 파랑, 굵은 기울임꼴. 서식에서 글자색 파랑, 굵은 기울임꼴. 확인 주시면 이렇게, 잠깐만. 제가 범위를 안 잡았죠. 이러시면 안 돼. 범위를 잘 잡아야 되겠죠. 매번 강조하고 저도 이렇게 잡고, 헷갈립니다. 이렇게 범위를 잡을게. 범위를 좀 복사했어요. 복사하신 다음에 이제 위치는 어디? B5에서 H13이라고 이렇게 주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쵸? 이렇게 잡고 여기다가 홈의 조건부서식의 세규칙 복사했으니까는 수식을 주고 컨트롤 V 누르시면 되겠죠. 이제 서식에서 뭐 글자색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글자색이 파랑 글꼴이 굵은 기울임꼴이 주시면 되겠죠. 확인 주시면 이렇게 잘 나타납니다. 됐죠? 이제 다 했으면은 기존에 여기 옆에 이렇게 수식 만들었었잖아요. 여기는 범위 잡고 반드시 삭제로 이렇게 지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끝. 되셨나요? 자, 계산 작업 1번부터 천천히 한번 해볼게요. 1번. 영어 점수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영어 점수의 순위가 1이면 1등, 2이면 2등, 3이면 3등, 3등까지만 표현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공백으로 해야 되는 소리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if, choose, rank, equalize 함수로 썼다는 소리예요. 그럼 제일 먼저 순위부터 제대로 먼저 확인하셔야 되겠죠. 한번 해볼게요. 는 랭크 이퀄라이저 이용해서 영어 점수잖아요. 그쵸? 영어 점수, 개별 점수가 어디서? 이거 전체에서 절대참수 주셔야 되겠죠. 컴마 0에서 이렇게 채우기 핸들 하시면 영어 점수의 순위가 먼저 잘 구해져야 됩니다. 여기까지 되셨나요? 그럼 여기서 이제 if나 이런 게 아니니까는 choose로가 1, 2, 3등 찍어주면 되는 거잖아요. 자, 해볼게요. choose에서 요 순위에 따라서 순위가 1이면 뭐 1등, 2면은 2등, 3이면 3등 이렇게 찍어주면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만약에 if에 없다고 하면은 뒤에 4, 5, 6, 7, 8만큼은 전부 다 찍어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엔터 치고 채우기 핸들 하시면 1, 2, 3등만 채워주고 나머지는 이렇게 에러가 날 거 아니에요. 이 에러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냐면 if 에러라는 에러 제어 함수를 이용해서 if 에러는 요 첫 번째는 요거 수식이죠. 수식이 잘 나오면 그냥 그 값 이렇게 잘 내보내주고 만약에 이게 이렇게 에러가 나오면 그때 값을 뒤에다 적어주는 거죠. 뭐라고 적어달라고요? 공백으로요. 그러다 엔터 채우기 핸들 채우기 하시면 이렇게 올바르게 값이 구해집니다.
2번 볼게요. 2번은 이 텍스트 읽고 어떤 그 엔드의 그 구성을 어떻게 잘하는지 그것만 좀 보면 되거든요. 볼게요. 면접 점수 여기 있죠. 얘네들 70 이상이고 수학과 영어의 합계니까 뭐예요? 써남수죠, 써남수. 이거를 써남수 이렇게 합계 구해달라는 수 있잖아요. 그쵸? 그 합계가 120 이상이면, 그러니까 면접 70 이상이라는 논리 하나와 수학과 영어 합계가 120한 두 가지 논리를 and로 묶어서 그걸 if의 논리값으로 쓰고 ok면 true면 합격 아니면 공백. 자, 진행해볼게요. 첫 번째는 and 한 다음에 면접이 70점 이상. 요거는 쉬우니까 그냥 바로 이렇게 직접 할게요. 두 번째, 두 개 합계잖아요. sum 한 다음에 수학과 영어의 합계를 구해서 그 값이 120 이상. 이렇게 주면 되겠죠. 엔터 치시면 이게 전체 if의 논리식이 되는 거예요. true, false. 그럼 이제 if를 이용해서 if 만약에 이 논리가 맞으면 그때는 합격. 쉼표하고 합격. 아니면 공백이니까 공백은 다운표 두 개 주면 되겠죠. 다운표 두 개. 그거 닫고 엔터. 채우기를 채우기 하시면은 값이 이렇게 잘 나타나죠. 되셨나요? 그럼 여기서 수학 점수가 5등 이상이고 영어 점수가 5등 이상인 거를 count if로 구한다고 했을 때, 자, count if s 조건의 범위 하면 수학이 있죠. 수학 이렇게 줄 거고, 자, 여기서 이제 쉼표 누르고 조건 줘야 되잖아요. 그죠? 조건의 범위 줬으니까요. 되셨나요? 조건 어떻게 주셔야 돼요? 상위 5등이죠. 상위 5등을 라지 5로 주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5등 이상이니까는 크거나 같다, 연결 연산자, 라지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고요. 어떻게? 수학 전체에서 다섯 번째 큰 값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식으로 들어가야 된다고요. 요거를 수학과 영어 둘 다 이렇게 주시면 되는 거 맞죠?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count if s 조건의 범위 첫 번째 지우고 갈게요. count if s 조건의 범위 첫 번째 수학 점수가 다섯 번째보다 크다고 돼 있죠. 수학 점수가 이상이래요. 연결 연산자 라지 전체에서 다섯 번째로 큰 값보다 크대요. 동시에 영어 점수가 이상이래요. 뭐보다? 라지 전체에서 다섯 번째로 큰 값보다는 이상이래요. 이렇게 해주시는 겁니다. 가로 닫고 엔터. 이렇게 4명이나 잘 나타나죠. 됐죠? 이제 4번 이거 볼게요. 4번 문제 보시면 뭐라고 됐냐면 전체 면접 점수 여기 있죠. 그러니까 얘네들 평균, 그러니까 얘네들의 전체 평균 에버리지 구하면 되겠죠. 에버리지. 그렇죠? 얘네들이 평균에서 소속이 서초인 면접 점수의 평균, 조건의 평균이네요. 그럼 두 가지밖에 없죠. 에버리지 분의 디 에버리지. 거기 뭐 있어요? 디 에버리지 있죠. 즉 디 에버리지 이렇게 해서 뭐 조건이 서초인 거, 서초인 거, 서초의 면접 점수 이렇게 쓸게요. 이렇게 D 에버리지 빼면 되는 거잖아요. 그쵸? 한번 해볼게요. 전체 평균은 에버리지 하셔서 전체 면접 점수의 평균을 먼저 구할게요. 가로 닫고 엔터. 잘 구해지네요. 이제 빼기 할게요. D 에버리지에서 D 에버리지 표 데이터 함수는 어떻게? 전체가 다 잡으면 된다고요. 고민 안 하고. 그리고 실제 계산 필드는 면접 점수 평이니까 면접 점수 클릭을 하면 이제 얘는 뭐예요? 이 표 전체에서 면접 점수의 평균을 구할 준비를 해요. 근데 여기 어디에도 조건을 어디다 쓰라는 말 없죠. 즉 조건이 서축을 쓰라는 말 없잖아요. 그래서 다시 봤더니 어떻게 돼 있어요? 표 안에 있는 요 B2와 B3이 소속이 서축가 붙어 있잖아요. 그럼 이거를 데이터베이스 함수의 조건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그거 닫고 엔터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5번도 해볼게요. 5번은 지금 판매 금액을 구하라고 했는데 판매 금액은 판매량에다 판매가를 곱하래요. 그래서 봤더니 판매량 68에다 이거 뭐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고 68에다가
곱하기 커마 1급이니까는 18,000원 이렇게 주고 엔터 치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쵸? 엔터 치시면 이렇게 값 잘 나옵니다. 여기까지 되셨나요? 근데 우리는 이 G17에는 18,000원을 커마 1급에 따라 잘 갖고 오면 되는 거죠. 제대로 갖고 온지 한번 볼까요? V로가 어떤 거? 찾을 거 커마 1급이라는 글자요. 이 어디서 찾을 건데요? 여기서요. 위에 제목 빼고 F15까지만입니다. F15부터 G18까지 절대 참조로 범위 잡아야 되죠. 빨간색 깜빡이는데 그러면은 V로급은 커마 1급이라는 글자를 깜빡이는데 첫 번째 찾을 거예요. 그래서 뭘 갖고 오라고요? 두 번째 있는 숫자 데이터예요. 즉 판매가 데이터예요. 이렇게 갖고 와달라고요. 됐죠? 컴마 0 정확하게 찾으라고 하면은 예상했던 대로 컴마 1급 18,000 잘 나와요. 근데 체육엔들 해보시면은 아무런 오류도 없잖아요. 됐죠? 근데 거기 뭐라고 돼 있냐면 판매 금액에 오류가 있을 때는 판매량 오류라고 해달래요. 곱해볼게요. V로급을 뭐 대신 곱하면 돼요? 앞에서 요 G17 대신에 곱해버리면 되는 거잖아요. 엔터 체육엔들 체육하면은 자 이렇게 여기서 에러가 나요. 이거 왜 에러가 나요? 59사 제로는 문자죠. 문자에다 숫자 못 곱하겠죠. 그렇죠? 따라서 이렇게 오류가 났을 때는 어떻게 해달라고요? if 에러. 혹시나 그게 에러면 그때는 뭐라고 찍어달라고? 판매량 오류라고 찍어달라고요. 판매량 오류라고. 되셨나요? 그래갖고 엔터 채우기엔들 채우기 하시면 값이 이렇게 잘 나타납니다. 지금 데이터 통합 문제 보시면은 여기 상품명 비어있죠. 그러면 얘네들이 상품명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차택 왼쪽열이라고 치면은 만약에 범위 이렇게 잡는다고 치면은 그 합계 통합 범위 이렇게 되면 되는 거잖아요. 동의되세요? 근데 이 상품명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보세요. 상품명이 WTSM으로 시작하는 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되었죠? 이걸 여기다 어떻게 적어준지 볼게요. 자, 이렇게 적어주면 됩니다. W 별 T 별 S 별 M 별 이렇게 주시면은 W로 시작하는 모든 것, T로 시작하는 모든 것, S로 시작하는 모든 것이라는 뜻이 돼요. 되겠나? 이렇게 적어주고 시작하시면 되는 거예요. 됐죠? 자, 그럼 한번 해볼게요. 범위 이렇게 잡아요. 데이터에 통합 들어가셔서 뭘 구해달래요? 얘네들의 합계죠. 합계를 구하는데 이 범위를 상품명부터 재고 수량까지 이렇게 잡는 거라고 이렇게. 그리고 추가 누른 다음에 반드시 첫 행 왼쪽 열 그래야지 첫 번째인가 왼쪽 열을 레이블 제목으로 잡아서 이렇게 합계를 계산해 주겠죠. 이렇게 주시면 됩니다. 되셨을까요? 그렇죠? 자, 여러분 두 번째 분석 작업이 여기서 지금 그 데이터 표를 하는 거거든요. 데이터 표를 하는 건데 지금 이 문제는 이렇게 순이익금을 어떻게 구하라고 잘 나와 있어요. 되셨나요? 근데 지금 여기 보시면 순이익금이 이미 계산돼 있죠. 자, 확인해 볼까요? C사가 좀 크게 합시다. 이렇게 볼게요. C사가 판매가고 빼기 제조 원가 가로 묶었고 그 다음에 C7이 판매가 C7 빼기 초기 투자 비용이죠. 그렇죠? 그러면은 여기 판매량에서 초기 투자 비용 C5를 빼서 곱하고 있잖아요. 됐죠? 그러니까 지금 사실 여기에 적혀 있는 게 이거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렇죠? 그럼 여러분 이게 만약에 이렇게 여기 주어진다고 하면 이거 없어도 되는 거 이해되세요? 이거 없어도 우리가 쓰면 되는 거죠. 어차피 엑셀한테 수식만 주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거 안 쓰고 한번 해볼게요. 무슨 얘기냐면 시험에서 가끔 이거 안 주고 나오기도 해요. 이거 안 주고 이렇게 수식을 주면은 여기다가 이렇게 계산해 볼게요. 는 가로 열고 판매가 빼기 제조 원가 가로 닫고 곱하기 판매량 빼기 초기 투자 비용 빼기 홍보 비용 이렇게 해달라고 되잖아요. 되셨나요? 엔터 치시면 이렇게 계산 되겠죠? 됐죠? 이렇게 직접 쓰라고도 나와요. 그러면은 똑같아요. 범위 잡고 범위 잡고 데이터의 가상 분석에 데이터 표 들어가셔서 지금 이제 이렇게 가로로 있는 게 이렇게 행위의 열이에요. 이건 이쪽 행위의 열이에요. 판매량이 가로로 배치된 행인 거잖아요. 여기다가 행에 들어가야 되고 그러면은 판매량이니까 뭐가 들어가야 돼? C7에 있는 값이 행에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고요.
마찬가지로 요거는 판매가 열이잖아요. 그럼 판매가 열이 들어간다고 하면 판매가 어디 있어요? C4에 있는 값이 열 입력서 이렇게 들어가면 되는 거 맞죠? 됐죠? 그래서 행에다가 판매량 주고 열에다가 판매가 이렇게 줄게요. 확인 누르시면 이렇게 계산 잘 되죠? 매크로는 일단 1번 보시면 위치가 어디 있냐면은 생산 비용의 평균과 목표 배출 평균이니까 2하고 F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두 개 평균 구해달라는 소리잖아요. 그쵸? 그리고 에버리지 함수 쓰라고 돼 있죠. 그쵸? 그러면은 우리 에버리지 함수 쓰라고 했으면 여기 홈에 자동 합계해서 평균으로 이렇게 여기 평균으로 이렇게 구할 수 있겠죠? 됐죠? 이걸로 한번 구해볼게요. 자, 개발 도구에 매크로 기록 눌러서 매크로 이름은 평균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요 범위를 잡고 홈에서 이렇게 자동 합계해서 평균 이렇게 눌러주시면은 평균자를 구해져요. 됐죠? 이게 끝이에요. 기록 중지. 자, 확인해 보시면 이렇게 에버리지로 평균자를 구해져 있죠? 이제 여기를 어디다가 G4에서 G5에요. 여러분들 G4 지우면 어디냐면 자, 확인해 볼게요. 여기 두 군데잖아요. 그쵸? 아까 옆에 네 칸이 아니라고요. 이 말이 되세요? 이런 거 범위 잘 잡으셔야 됩니다. 삽입의 도형의 빗면을 Alt 누르고 드래그. 자, 도형은 텍스트 편집 먼저잖아요. 텍스트 편집을 통해서 텍스트를 평균으로 입력을 이렇게 해주시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매크로 지정을 통해서 평균 연결 확인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자, 이제 확인해 볼게요. 요거 지우고 눌러보시면 평균자 계산되겠죠. 끝. 자, 그 다음에 A2에서 F9니까는 요만큼 전체 다잖아요. 그쵸? 전체 다에다가 모든 테두리 주는 거겠죠? 자, 한번 해볼게요. 다른데 클릭하시고 개발 도구에 매크로 기록. 매크로 이름은 서식 확인. 이렇게 범위 잘 잡고 홈에 모든 테두리 이렇게 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다 했으면 반드시 기록 중지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위치가 어디에요? G7이니까 한 칸 띄어서 요만큼이잖아요. 여기에다가 둥근 모서리, 삽입의 도형의 두 번째는 거죠. 둥근 모서리를 Alt 누르고 드래그, 이렇게 드래그 하셔서 텍스트 편집 먼저 줄게요. 텍스트를 뭘로 주셔야 돼요? 텍스트를 서식으로 입력을 해주시고, 그리고 다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매크로 지정을 통해서 서식 매크로 연결 확인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자, 이제 범위를 잡은 다음에 테두리 없으면 잠깐 두고 아무데나 클릭해서 눌러보시면 이렇게 잘 되면은 되겠죠. 그렇죠? 이게 확인까지 해주는 게 좋아요. 자, 그럼 이제 차트 작업 해볼게요. 차트 작업은 분야별로인데 지금 봤더니 이렇게 요 항목에 이렇게 쭉 봤더니 이렇게 입시, 어학원, 음악, 컴퓨터, 요리, 운동, 미술 이게 빠진 게 없잖아요. 그쵸? 빠진 게 없으니까 일단 얘네들은 다 들어갈 것 같고 그럼 거기 뭐가 있어요? 학원 수와 수강자 수니까는 이만큼이잖아요. 그쵸? 되셨나요? 그럼 이렇게 범위를 한 번에 이렇게 잡아야 되겠죠. 한 번에 잡고 위치가 어디냐면요. A11에서 I28이잖아요. 그럼 볼게요. 일단 삽입에 요 세로막대겠죠? 세로막대를 이렇게 줄게요. 이렇게 세로막대 요거겠죠? 이렇게 주신 다음에 위치를 대략적으로만 잡게요. I11이니까 이쯤이겠죠? 그리고 I28이니까는 여기잖아요. 여기죠. 그렇죠? 여기를 대략적으로만 이렇게 28에서 I까지 이렇게만 줄게요. 그리고 이제 여기를 어떻게 딱 맞추냐면은 자, 우리 위에서 그 앞에 매크로에서 요 셀에 딱 맞추는 방법이 뭐였어요? Alt였죠. 얘도 마찬가지예요. Alt 누르고 조절해 보시면 셀에 딱 맞게끔 이렇게 크기가 조절이 돼요. 이렇게 조절하시면 되겠죠. Alt 누르고 크기 조절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수강자 수 계열은 표식 있는 꺾은 선으로 보조축 수강자 수가 어떤 거죠? 주황색이네요. 그렇죠? 주황색 선택하시고 계열 차트의 종류를 바꿀게요. 계열 차트 뭘로 바꿔달래요? 표식 있는 꺾은 선 이거죠. 이거 주시고 보조축이라고 체크하시면은 이렇게 확인 누르시면 책이랑 얼추 비슷하게 큰 그림 나오죠. 됐죠? 그 다음에 이렇게 나오면 쉬운 거예요. 어떨 때는 끝에까지 가야지 책에 있는 그림과 똑같이 나옵니다. 자, 이제 3번. 차트 제목은 그림같이 표시되도록 하고, 차트 제목 위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그냥 내용만 이렇게 바꿔주면 되겠죠. 내용만 이렇게 분야별 한 칸 띄고, 학원 수와 한 칸 띄고, 수강자 수.
이렇게 주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옆에 봤더니 뭐라고 됐냐면 글꼴을 궁서체 굵게 크기 14 선택하시고 궁서체 크기는 14포인트 그대로네요. 그리고 굵게 이렇게 세 가지 요소 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수강자수 계열의 운동은 어디지? 수강자수는 주황색 꺾은 선이고 운동은 얘잖아요. 근데 거기 뭐라고 됐냐면 자 볼게요. 여기 보시면 레이블을 주라고는 되어 있는데 어디에도 뭐가 없어요? 위치 지정 안 돼 있죠. 그때는 여러분들 선택하시고 한 번 더 누르면 이렇게 얘만 선택되잖아. 이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보시면 레이블 추가라는 게 있거든요. 그냥 눌러보세요. 클릭하시면 이렇게 오른쪽에 잘 들어가는 거 보이세요? 기본값으로 주시면 됩니다. 기본값으로. 하지만 요새 거의 대부분 엠즈는 위치를 따로 지정을 해줘요. 그리고 설사 이게 없다고 하더라도 기본값으로 줬는데 제시된 그림하고 다르다? 그럼 위치 조절해 주시는 겁니다. 이제 차트 영역의 둥근 모서리. 자, 차트 영역 서식. 자, 테두리의 둥근 모서리. 테두리의 둥근 모서리. 이렇게 주시면 되겠죠. 자, 어렵지 않죠, 여러분들? 차트 새로 만드는 게, 새로 만들려고 하면 오히려 문제는 쉽게 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연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기출유형 2의 기본 작업 2부터 진행을 할게요. 자, 범위를 이렇게 잡고 A1에서 I1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범위 잡고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인데 여기 보시면 되게 특이한 게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세로 가운데 맞춤이라고 되어 있죠. 그쵸? 근데 위에 보시면요. 세로 맞춤, 위쪽으로 맞춤 되어 있는 거 보이세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병합을 해도 세로 맞춤, 여전히 위쪽 맞춤 되어 있는 거라고. 이거를 이렇게 가운데 정을 해달라 이 소리예요. 됐죠? 그리고 글꼴 바탕체 크기 17 굵게. 자, 그거야. 여기서 직접 쓰시면 되겠죠. 바탕체. 크기 17포인트 굵게 주시면 되겠죠. 됐죠? 그 다음에 A4에서 A7 여기 남녀 주시고 A8에서 A11 이렇게 범위 잡은 다음에 병합 주시면 되겠죠? 병합 주시고 그리고 A3에서 A3은 위에 제목이겠죠? 여기 제목을 뭐 해달라고 돼 있어요? 최후의색만 노랑이고 다른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최후의색만 노랑 이렇게 주시면 됩니다. 가운데 정의 같은 거 주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사용자 지정 서식을 이용해서 D4가 어디죠? D4가 여기고 G11이면은 교육 점수 이만큼이잖아요. 그쵸? 이 영역에다가 숫자 뒤에 점을 붙이고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얘네들은 점을 붙이고 순 있잖아요. 옆에 보시면 H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는 미를 붙여달라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자, 한번 해볼게요. 범위 잡고 사실 숫자 뒤에 점이니까는 G표준 뒤에 점 붙이셔도 정답입니다. 여기다 이렇게 점을 이렇게 붙이셔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확인. 그리고 여기에다가는 숫자 뒤에 위를 이렇게 붙이시면 되겠죠. 확인 주시면 됩니다. 그죠? 이제 엣지 11이니까는 자, 볼게요. 아니, 엣지 11 맞죠? 잠깐 볼게요. 엣지 11. 여기죠, 그쵸? 여기에다 성적이 많이 오름이라는 메모를 삽입하래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메모 삽입하면 되는 거잖아요. 자, 이제 기존 내용 지우고 성적이 하고 한 칸 띄고 많이, 한 칸 띄고 오름 이렇게 주면 되는 거 맞죠, 그쵸? 자, 똑같아요. 항상 표시 자동 크기.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표시 숨기기. 자, 선택하시고 메모 서식에서 맞춤의 자동 크기 이렇게 주시면 되겠죠. 확인. 끝. 되겠죠? 자, 이제 A3 여기고 I11은 요만큼이잖아요. 그쵸? 이만큼. 이거 전체에다가 모든 테두리 주시면 되죠. 그리고 거기 뭐 있어요? 가로 가운데 맞춤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가로 가운데 맞춤 그리고 모든 테두리 이렇게 주시면 됩니다. 끝. 되셨나요? 네. 이런 거 보시면은 크기를 뭐 어떻게 하라는 건 없죠. 뭐 그 셀의 받침 이런 거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보통 이렇게 잘 보이게끔 하고 진행을 하는 게 보통 일반적인 관례예요. 이렇게 주시면 됩니다. 이제 결제는 뭔지 볼게요. 이거 하라는 게 뭔지부터 설명을 할게요. 결제는 스트 A1에서 D1이 어디냐면 여기 결제란 보시면 이렇게 결제를 이렇게 만들어 놨잖아요. 그쵸? 이거를 뭐 해야 되라고 되냐면 복사한 다음에 그러니까 이걸 복사를 해요. 복사 이렇게 컨트롤 C 누르면 되는 거잖아요. 그쵸? 복사한 다음에
기본 작업 3시트 여기에 어디냐면 2, 3셀이죠. 2, 3셀. 여기 이렇게 선택을 해요. 그리고 여기 뭐라고 그랬냐면 연결하여 그림 붙여넣기라고 되어 있잖아요. 자, 그 문제 볼게요. 복사가 이렇게 돼서 깜빡이 는 상태만 가능한 겁니다. 복사를 먼저 하시고 여기에다가 얘를 연결된 그림으로 붙여넣고 싶다 이 소리예요. 그러면은 붙여넣기 보시면 제일 마지막에 옵션에 가보시면 연결된 그림이라고 있죠. 그렇죠? 되셨나요? 요거 눌러달라는 소리예요. 그럼 이렇게 얘가 그림으로 오는 거예요. 그림으로. 그죠? 근데 연결됐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은 보세요. 이 원본 데이터 여기 부장에다가 여기다 홍길동이라고 써볼게요. 홍길동이라고 써볼게요. 그리고 엔터 치시게 되면 여기 이렇게 그 그림이 이렇게 반영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쵸? 이렇게 쓰시기 위한 게 연결된 그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로 이런 결제량 같은 거 만들 때 쓰시는 거겠죠. 엑셀의 가장 큰 단점 뭐냐면은 여기서 결제를 만들었잖아요. 그럼 아래다가 요걸 좀 넓혀야 돼. 넓혀야 돼서 얘를 넓히는 순간 얘가 이렇게 이상해지잖아요. 그쵸? 근데 얘를, 자, 보세요. 이런 식으로 그림으로 갖고 오면은 여기 아래서 셀을 조절해도 아무 상관없는 거죠. 그렇죠. 이럴 때 쓰시는 게 연결된 그림 또는 그림 붙여넣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새는 연결된 그림은 가끔 쓰는데 그림 붙여넣기는 뭐 잘 안 쓰는 것 같긴 해요. 왜냐면은 스크린샷 찍어서 쓰시니까 훨씬 더 편하니까. 됐죠? 자, 이제 계산 작업인데 계산 작업은 늘 그렇듯이 10분 잡고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2번하고 3번 문제 좀 꼼꼼히 읽으셔야 될 거예요. 2번하고 3번. 어렵진 않은데 문제만 좀 꼼꼼히 읽으시면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1번부터 볼게요. 1번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그 표일에서 자, 계산 1번 전체와 일반 전형 두 개 있네요. 자, 모집 인원의 전체 일반 모집 인원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이를 구하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위치가 어디냐면은 자, C11에서 D11이니까 여기 11은 여기다 이렇게 구해달라는 소리잖아요. 되셨나요? 이거 뭐 해달라는 소리예요? 라지에서 스몰 빼달라는 소리죠. 이해되세요? 되게 쉬운 거죠. 라지에서 전체 범위 잡고 쉼표일 빼기 스몰 이렇게 스몰 1 이렇게 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쵸? 채우기한들 옆으로 채우면은 아무것도 아닌 거죠. 끝. 됐죠? 혹시 뭘까 확인 한번. 자, 두 번째. 모집 인원 비율인데 비율이라는 게 과고 일반 전형 합계니까 여기 구분이 과고인 일반 전형 합계 이거 말하는 거겠죠? 되셨나요? 자, 근데 그리고 일반 전형 합계 이거 전체 합계 말하는 거잖아요. 그쵸? 되셨나요? 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 보세요. 그러니까 되게 치사한 함정이 있는데 여러분 색깔이 이렇게 칠해지면은 어떤 실수가 되게 많이 나오냐면 썸이프 할게요. 썸이프 한 다음에 조건의 범위 이렇게 주고 과학고 이렇게 주면 조건의 범위 조건 됐잖아요. 그쵸? 그리고 구할 합계를 범위를 구할 때 자꾸 얘를 이렇게 잡으세요. 이거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뭐가 틀렸어요? 11까지 잡으면 안 되죠? 여기 10까지만 잡아야 되는 거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요 실수가 생각보다 많이 나와요. 가로 닫고 엔터. 이제 여기서 나누기 썸 해서 이만큼을 합계로 이렇게 계산해 주면 되는 거죠. 요 실수만 아니면 사실 뭐 틀렸다고 보시면 됩니다. 뭐 간단한 서인프 문제니까요. 됐죠? 자, 그리고 3번도 마찬가지인 게 모집 인원의 비율도 외국어고예요. 그리고 조건은 여기 옆에다가 구분이 외국어인 거 가져다가 뒷섬을 썸으로 나눠달라는 소리죠. 이건 쉽죠? 자, 볼게요. 구분이 외국어인 걸 컨트롤로 잡고 복사하신 다음에 컨트롤 V 누르면 이렇게 잘 들어와집니다. 얘가. 자, 이제 이 상태에서 데이터베이스 진행할게요. 데이터베이스 함수 뒷섬. 뒷섬 한 다음에 이제 표 전체를 잡을 때, 여러분 표 전체 잡을 때 이렇게 잡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데이터베이스뿐만 아니라 모든 어떤 영역, 피벗 테이블이든 어디든 간에 그냥 병합된 거 잡으면 다 틀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병합된 거 절대 잡으시는 거 아니에요. 어디서든. 그럼 표 전체 이렇게 잘 잡아주고 실제 계산 필드는 모의 합계, 일반 전형의 합계. 조건 뭔데요? 구분이 외국어인 거요. 이렇게 주시면 되겠죠. 이제 여기서 나누기 썸을 통해서 전체 인원 이렇게 합계를 구해주면 끝. 66% 되셨나요?
이제 빨라요? 천천히. 자, 생년월일 봤더니, 이 주민번호 이렇게 있죠? 주민번호 있고, 이거 생년월일 구하라니까, 우리는 그냥 쉽게 구할 수 있죠. 이 사람 몇 년생이에요? 85년도 12월 5일생. 이렇게 구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얘를 이미 셀 서식을 통해서 이렇게 연도로 나오게 해놨네요. 이미. 자, 그럼 볼게요, 여기서. 우리는 851205 갖다가, 그러니까 날짜 데이터로 만들 수 있는데, 여기서 뭘 쓰라고 돼 있어요? 데이트, 레프트, 미드 쓰라고 돼 있죠. 그럼 데이트가 특정 날짜를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즉, 데이트가 연월일을 줘서 851205 넘겨주면 되는 거잖아요. 넘겨줘 볼게요. 어떻게 되나? 는 데이트 한 다음에 여기다가 85년도 12월 05일생 이렇게 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엔터 치시면 이렇게 잘 나타나겠죠. 근데 문제는 사실 이렇게 해놓고 채우기한들해도 아무 이상 없어요. 답 잘 나와요. 됐죠? 자, 근데 보세요. 여기서 851205를 레프트하고 미드로 뽑아내면 되는 거잖아요. 그쵸? 레프트로 뽑아낼게요. 먼저 옆에다 뽑아내볼게요. 옆에다가 눈으로 하나씩 확인하고 갖고 오시면 돼요. 는 레프트 한 다음에 어떻게 주민번호에서 2개 주면은 이렇게 85 나오겠죠? 그거를 레프트로 어디다 갖다 놓으면 돼요? 연도 여기다 갖다 놓으면 되잖아. 됐죠? 그리고 12도 확인해야 되겠죠? 자, 12인데 어떻게 주면 돼요? 주민등록번호에서 3,2라고 주면 되는 거 맞아요? 그러면 여기 중간에 10이 나오고 얘가 12 대신에 자리를 차지하면 되겠죠. 마찬가지 05도 미드 함수 이용해서 여기에서 5,2라고 주면은 85120이 5번째 있잖아요. 그럼 거기서부터 2개라고 이렇게 갖고 오면 되겠죠. 그리고 얘를 채우기 핸들로 복사하신 다음에 이렇게 붙여넣기 해서 여기서 채우기 핸들로 채워볼게요. 그러면 79년도, 63년도, 72년도 잘 나오면 되는 거잖아요. 채우기 핸들 하시면은 이렇게 잘 나타나요. 그리고 문제에서도 보시면 1900년도 더하라니까 1900년도 맞잖아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끝내면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1900을 더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는 결과는 안 달라지더라도 요 앞에 이만큼지 이만큼을 어떻게 1900을 이렇게 더하는 수식을 따로 주셔야 되는 거예요. 엔터. 그리고 채우기 핸들 채우기 해보시면 이렇게 잘 나타나겠죠. 요 데이터 아래 복사된 데이터를 제가 몇 가지만 좀 데이터를 바꿔볼게요. 2 대신 얘를 4로 바꿀게요. 4로 바꾸고 이제 76년도가 아니라 그러면은 4면은 뭐 06년생이나 뭐 16년생이나 이렇게 되겠죠. 2000년도 이후니까는 0으로 바꿀게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여기 1 요거를 3으로 바꾼 다음에 83년생이나 2013년생으로 13으로 바꿀게요. 됐죠? 그럼 이 상태에서 이제 이 두 사람은 1900이 아니라 2000년대로 나와야 되잖아요. 동의돼서 여기까지. 그걸 어떻게 하는지 볼게요. 자, 보세요. 기준이 되는 게 뭐냐면 8번째 자리거든요. 8번째 자리인데 미드 함수 이용해서 여기서 8,1이 뒤쪽에 있는 1, 2, 3, 4 성별 코드죠. 그쵸? 그럼 이게 1900년도는 어떻게 돼 있냐면은 남성이 1, 여성이 2 이렇게 돼 있고 2000년도는 어떻게 되냐? 2000년 이후는 남성이 3, 여성이 4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걸 논리로 따지면은 8번째 글자가 2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는 거 맞죠? 그럼 1900년도잖아요. 그쵸? 자,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미드를 뽑아내서 작거나 같다 2라고 물어보면은 1이니까는 맞다고 나와야 되잖아요. true라고 나와야 되잖아요. 엔터 치면은 이렇게 false라고 나오고 채우기 핸들을 보시면은 1, 2 전부 다 이렇게 false라고 다 나와 버려요. 뭔지 이상하죠? 그쵸? 이거 왜인지 아시는 분? 그쵸? 레프트, 라이트, 미드로 뽑았는 듯한 문자예요. 숫자 2하고 비교 못해요. 어떻게? 여기를 큰 따옴표로 이렇게 묶어줘야 돼요. 그래야지 문자 1, 2를 이렇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함정. 두 번째. 그러면은, 자, 데이트 함수 이용해서 여기서 85년도
12월 05일을 계산을 할 건데, 이게 1900년도는 여기다 1900을 더하면 되지만은 2000년도는 여기다가 2000년도를 이렇게 더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즉, 기준이 되는 요거 바로 한번 해볼게요. 데이트 좀 전에 했던 거, 레프트에서 여기서 2개, 미드에서 여기서 3,2, 미드에서 여기에서 5,2고 방금 했던 거죠. 그쵸? 이렇게 하면은 1985 잘 나와요. 자, 이제 요거 말 이해되나 봅시다. 여기에다가 1, 2인 얘네들은 뭘 더하는데 1900을 더해주면 되죠. 우리 방금 했던 것처럼요. 하지만 거짓말인 얘네들은, 즉 2000년도 이후인 이 두 사람은 뭘 더해야 돼요? 2000을 더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쵸? 즉 2% 1900과 2000 만들어주면 되지 않을까? 볼게요. if를 이용해서 이 논리가 맞을 때는 1900이라는 숫자를 만들어주고 아니면 2000이라는 숫자를 만들어주세요. 그럼 이렇게 연도에다 더할 1900과 2000이 반환이 되겠죠. 그럼 이걸 어디다 갖다 붙여요? 앞에 있는 데이트 함수 앞에다 여기다가 붙이기. 엔터 치면 이제 1, 2는 1900, 2000년도는 2000을 더해서 이렇게 값이 나오겠죠. 그래서 5번 볼게요. 일단 5번은 요구사항이 뭔지 명확히 좀 파악을 하셔야 돼요. 이거 한번 해볼게요. 지금 도착 예정 시간이라는 게 출발 시간 이렇게 10시에 출발한다는 소리죠. 버스가. 그러면 이 도착지가 서둔동이면은 그 사이에 정류장 10개고 그냥 정류장 소요 시간에 3분 잡는 거예요. 그럼 몇 분 걸려? 30분 걸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몇 시? 10시 30분 이렇게 적어 달라고요. 그래서 이걸 먼저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됐죠? 근데 이걸 하는데 지금 하라는 게 뭐냐면은, 자, 아우어. 초는 없는 걸로 하고 있죠. 촌 0초로 들어간 소리예요. 미니트. 타임. 요 세 함수를 써서 이렇게 해달라는 소리거든요. 자, 일단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는 거냐면, 자, 큰 그림은 먼저 알려드릴게요. 30분을 더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이게 10시에다가 더하기 30 하면 이거는 올바른 계산일까요? 아니겠죠. 왜냐하면 이 10시라는 요 데이터는 사실 0에서 1 사이에 오전 10시 어딘가에 그 덩어리 데이터 0.0은 몇이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거기다 30을 더하면 30점 몇이 될 거 아니에요. 올바른 데이터가 아니겠죠. 됐죠? 그럼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여기에다가 어떻게 30을 분으로 이렇게 가져가야 되는 거 맞죠? 그쵸? 자, 그러면 보세요. 타임한 다음에 10시 0분 0초 하면은 10시라는 시간이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어디다 넣으면 돼요? 분이 어디 있어? 여기 가운데 있잖아요. 그쵸? 여기다가 더하기 30 해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자, 해볼게요. 여기다가 더하기 30 하면은 이렇게 10시 30분 되겠죠. 되셨나요? 그러면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혹시 어떻게 구해야 될지 감 잡히세요? 자, 제가 10시 0분 0초 썼던 건 뭐예요? 이걸 기준으로 썼던 거죠. 이거를 여기다가 아우어 적용하면은 10이라는 숫자 나오겠죠. 여기에다가 미니트 적용하면, 이렇게 미니트 적용하면은 0이라는 숫자 나오겠죠. 되셨나요? 즉, 타임에다가 아우어 미니트로 출발 시간을 만들어서 갖다 달라 이 소리예요. 한번 해볼게요. 그게 무슨 말인가? 타임에다가 시간에다가 아우어에서 출발 시간에 시간을 갖고 오고 미니트에다가 출발 시간에 분을 이렇게 갖고 와달라고요. 그리고 초는 없는 거라서 초는 그냥 0초 줄게요. 0초. 엔터. 그럼 이렇게 10시 나오죠. 이제 체육엔들 해보시면은 전부 다 출발 시간에 출발 시간이 그냥 그대로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뭐만 나오는데 정류장에다가 이 소요 시간 곱한 값을 분 데이터에다 갖다 더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자, 해보세요. 는 정류장에다가 소요 시간을 곱해서 30을 만든 다음에 얘를 어디다 갖다가 더해 달라고요? 요 미니트에다가 더하기 이렇게 해달라고요. 엔터가 10시 반 잘 나오죠. 자, 이제 32분 더하면은 이렇게
22분이 이렇게 잘 나타나겠죠. 되셨나요? 근데 요거 생각하기가 진짜 어려워요. 이게 쉽지가 않아요, 이게. 하고 나면은 무슨 소리인지 알겠는데, 요런 거는 익히시는 거예요, 익히시는 거. 여기서 지금 우리는 hour minute를 써서 이렇게 시간에다 10시에다 30분을 더했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냥 타임 함수만 쓰라고 하면 이거 더할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타임 함수라서 hour minute 못 쓰겠어요. 보세요. 그냥 출발 시간을 가지고 와요. 갖고 오죠. 여기다가 어떻게든 30분만 더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더하기 타임에서 0시간 분은 어떻게? 여기에다가 곱해서 30을 이렇게 만들어줘요. 그럼 저기 30 들어가잖아요. 그쵸? 0시간 30분 0초 이렇게 하면은 30분의 시간 덩어리가 여기에 이렇게 더해지겠죠. 채우기를 채우기. hour minute 없어도 이렇게 잘 나타납니다. 따라서 우리 시험에서는 얘를 hour minute 타임을 다 쓰라는 문제와 이렇게 타임만 쓰라는 문제가 정답이 완전 달라지죠. 똑같은 결과를 내보내는데도. 이제 이런 게 어렵죠, 이런 게. 이제 넘어가셔서 이렇게 분작 작업, 분작 작업. 분작 작업 보시면은 이렇게 데이터 표하고 시나리오예요. 시나리오인데 사실 뭐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충분히 하실만 할 거예요. 제가 대신에 어떤 것도 안 하고 한번 시간 드려볼게요. 시간 둘 다 합쳐서 5분. 데이터 표는 사실 1, 2분이면 금방 하죠. 자, 문제를 먼저 좀 천천히 보겠습니다. 문제 보면 할부 원금 비호가 어디예요? 여기죠. 그리고 연이율이 여기고 상환기한 여기다. 이거 세 개를 이렇게 언급하고 있네요. 할부 원금부터 연이율까지. 되셨나요? 이걸 이용해서 월납입금 B8 요거를 계산해 달래요. 그럼 이렇게 계산이 된 거잖아요. 그쵸? 그럼 이 상태에서 뭘 요구하고 있냐면은 이 월납입금이 지금은 그러니까 할부 원금이 1,500만 원에 연이율 7.5% 상인간 36개월이면 한 달에 46만 6천씩 내면 된대요. 이거를 이 기간이 36개월이 아니라 24개월부터 36개월 이렇게 바뀌었을 때 월납입 금액은 어떻게 바뀌냐 이제 그게 궁금한 거라고요. 됐죠? 자, 그러면 우리 이 월 납입 금액의 가상 계산이 나올 곳은 이곳이죠. 그러면 데이터표는 요 수식을 요 위쪽에다가 이렇게 요 위쪽에다가 요렇게 배치를 시키셔야 됩니다. 배치를 여기다 시키시면 안 돼요. 자, 한번 해볼게요. 그럼 월납입액을 수식을 이렇게 줘요. 이렇게 잘 들어왔죠? 자, 이제 범위를 수식과 변수잖아요. 수식과 변수가 모두 포함되게끔 이렇게 잡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데이터의 가상 분석의 데이터 표를 통해서 이제 행과 열을 줘야 되는데 이게 이렇게 세로로 되어 있잖아요. 세로 됐으면 행이에요, 열이에요? 열이죠. 그러니까는 열에다가 24개월이니까는 36개월 상환기간 이렇게 달라고 원본 데이터를요. 확인 누르면 이렇게 잘 들어가집니다. 여기까지 되셨죠, 그쵸? 작업 2 놓고 해볼게요. 시나리오 문제는 시나리오는 제일 먼저 뭐부터 하셔야 돼요? 이름 정의부터. 그럼 첫 번째 삼각형 있죠? B14셀부터. B14가 여기 있네요. 여기에다가 이익률, 이익, 이익률이라고 이름 정의. 그리고 옆에 뭐, B15가 불량률이라고 이름 정의. 그리고 G13 여기 있네요. 여기가 뭐예요? 매출 이익 합계. 매출 이익 합계. 정의됐죠? 자, 혹시 모르니까 아무데나 클릭하시고 이렇게 이름 정의 됐는지 한번 좀 확인해 보시는 것은 대단히 좋은 방법입니다. 자, 이렇게 1번 이름 정의 됐어요. 그럼 두 번째 뭐 하셔야 돼요? 위쪽 문제를 보시고 이제 뭘 확인하셔야 되냐면 변동셀과 결과셀을 파악을 해야 되잖아요. 자, 위쪽 문제 같이 읽어볼게요. 영진사 통조림 생산량에서 이익률과 불량률 여기 말하네요. 그쵸? 이 값이 다음과 같이 변동하는 경우 이게 변동 데이터네요. 됐죠? 변동하는 경우 매출 이익의 합계 G13이 어떻게 바뀌냐고요.
이게 뭐예요? 결과 데이터죠. 되셨나요? 자, 이 상태에서 시나리오는 변동 데이터 잡는 거예요? 결과 데이터 잡는 거예요? 변동 데이터 잡는 거죠. 변동 데이터 잡고 시작하시는 거예요. 변동 데이터 잡고 데이터의 가상 분석에 시나리오 관리 이렇게 들어가시면 됩니다. 들어가셔서 추가 버튼 눌러서 뭐 추가하시면 돼요? 시나리오 1. 시나리오 1의 이름 뭔데요? 매출, 이익, 증가. 근데 여기를 두 개를 이렇게 같이 잡았더니 여기 이렇게 변경셀도 같이 잡혀 있는 거 보이세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놓고 확인. 그럼 각각 몇 프로로? 30%, 20%니까는 30% 직접 이렇게 퍼센트 써도 돼요. 그리고 2%나 분량이 2%니까는 2%라고 이렇게 직접 쓸게요. 됐죠? 0.03, 0.3, 0.002 이렇게 안 써도 됩니다. 확인. 그리고 다시 추가. 두 번째 시나리오 2. 매출, 이익, 감소. 확인. 몇 프로? 15%, 4%. 15%, 4% 이렇게 주면 되겠죠. 그리고 아이고 달러였구나. 확인 누르면 이렇게 시나리오 1과 시나리오 2가 잘 보여요. 이제 뭐 하셔야 돼요? 요약 버튼 할게요. 요약 버튼. 요약 버튼 눌러서 이 값을 결과값을 확인됐죠. 확인만 누르면 끝이라고요. 다른 거 할 거 없어요. 시나리오는 루틴에서 이렇게 잘 계산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되셨죠? 자, 제가 이렇게 데이터를 새로 만들었는데 데이터를 좀 다시 볼게요. 매출이 20%를 가지고 매출 이익을 계산을 하는데 보시면 이렇게 20% 갖고 얘네들 다 이렇게 계산을 했단 말이에요. 그쵸? 그럼 이 상태에서 이걸 가지고 시나리오를 제가 만들어 볼게요. 시나리오를. 자, 요게 바뀔 때 이 합계가 어떻게 변하는지 궁금한 시나리오예요. 그럼 얘를 이익률이라고, 자, 매, 매출, 이익률이라고 이렇게 이름 정할게요. 그리고 얘를 이익률 합계, 매출, 매출 합계. 이렇게 할게요. 됐죠? 자, 그럼 이 상태에서 변동 데이터가 이거잖아요. 그쵸? 이거 잡고 데이터의 가상분석 시나리오 관리에 들어갈게요. 자, 이제 여기서 데이터의 가상분석의 시나리오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변동셀 어떻게 잡힐 것 같아요? 눌러보고 추가 누르시면 보이세요? 병합된 데이터는 두 개가 이렇게 같이 잡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근데 지금 이 데이터는 사실 여기에만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데이터는 잡히면 안 되잖아. 병합된 게 뒤에 엣지는 잡히면 안 된단 말이에요. G14가 변경돼 있던 거지. 그래서 이럴 때는 여기다가 이제 증가라고 이렇게 하나 해볼게요. 증가라고 하고 여기다가 변경셀을 수동으로 한번 이렇게 클릭을 해볼게요. 여기 변경된 클릭을 한번 해볼게요. 지우고 클릭하면 여기만 딱 잡히는 거 보이세요? 이렇게 한번 해줘야 된다고. 병합된 데가 변동되어 있을 때는. 이제 확인 눌러볼게요. 확인 누르면 이렇게 얘를 30% 증가시키고 확인. 감소도 임의로 줄게요. 추가 버튼 누르면 감소 주시고, 근데 두 번째 감소일 때는 보이세요? 그냥 잘 잡혀 있는 거? 처음에 한 번만 제대로 해주시면 되시는 거예요. 됐죠? 자, 이 상태에서 감소를 10%로 했잖아요. 그쵸? 10% 이렇게 줄게요. 자, 이제 여기서 제가 매번 말씀드렸던 게 요약 버튼 누르면 뭐 확인하라고 했어요? 결과세를 확인하려고 했죠. 그쵸? 요약 버튼 눌러볼게요. 그럼 요약 버튼의 결과세 어떻게 나오냐면은 이렇게 다 잡혀요. 왜냐면 얘네들 가지고 얘네들 다 계산했으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은 우리가 필요한 결과세는 위쪽에 범위 잡혀있는 얘네들이 아니라 아래에 있는 970만 원만 결과세인 거잖아요. 지우고 내가 원하는 결과세를 따로 이렇게 클릭을 해주셔야 돼요. 이 작업을 해주셔야 돼요. 확인 누르면은 이렇게 시나리오 잘 완성됩니다. 지금 딱 요 형태가 지금 이렇게 변동 데이터를 병합을 두고 그걸 가지고 위쪽 데이터를 다 계산해 놓은 요 형태 있죠. 요 형태를 시나리오로 내면은 많은 분들이 시나리오 시점 그냥 다 날려요. 됐죠? 이런 건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문제가 이게 많지가 않아요. 이런 게 문제가 많아야 되는데 이런 문제가 이렇게 책에 많지 않습니다. 됐죠? 또 중간중간 계속
새로운 문제 갖다가 드릴게요. 매크로 1번, 매크로는 요구사항부터 파악하는 거죠. 여기 빈대 있네요. 이 13부터 H점이 비어있죠. 여기에다가 평균 구하라고 되어 있고 에버리지라고 되어 있으니까 여기다 평균자를 구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요. 개발 도구에 매크로 눌러요. 누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평균이라고 주면 되겠죠. 확인 누를게요. 그리고 에버리지 함수 이렇게 구하면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는 에버리지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드래그를 해요. 그리고 가로 닫고 엔터, 채우기 핸들로 채우기 하시면 값이 이렇게 잘 나타나죠. 되셨나요? 자, 여기서 제일 좋은 건 여기서 하나 개발도 기록 중지 누르는 게 맞아요. 되셨나요? 개발도 기록 중지. 근데 이렇게 드래그하고 나서 이렇게 한번 클릭할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그럼 이 정도 상관없어요. 이 정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쵸? 꼭 이렇게 범위가 잡힌 상태에서 기록 중지가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다만 큰 실수는 뭐냐면은 여러분들 이거 누르기 전에 도형을 그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쵸? 여기서 기록 중지 누르고 도형 그리는 겁니다. 자, 위치 어디? J3에서 J5 여기서 J3, J5 이 영역에다가 오각형 볼게요. 삽입의 도형에 여기 오각형 있죠, 오각형. 오각형을 Alt 누르고 드래그해서 이렇게 그려줄게요. 그리고 텍스트 편집 먼저. 근데 사실 여러분 이거 제가 매크로 먼저 줘볼게요. 이렇게 매크로를 지정을 해서 이렇게 평균 연결할 수 있잖아요. 그쵸? 확인 누르면은 이제 틀린 건지 아니에요. 그렇지 않고요. 왜 텍스트 편집 먼저 달라고 하냐면 이 상태에서 누르잖아요. 누르면 그냥 매크로가 실행이 돼 버리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러면 텍스트 편집 주려면 어떻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시면 되는 거예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텍스트 편집을 통해서 이렇게 평균이라고 줄게. 평균 이렇게 주고 이제 요거 지워볼게요. 지우고 누르시면 잘 되죠? 그쵸? 되셨나요? 어렵지 않죠? 그쵸? 자, 여러분 여기서 이 매크로 코드 보는 방법 뭐예요? Alt F11이에요. Alt F11 눌러볼게요. 뭐가 나오나? Alt F11 누르시면 이렇게 비주얼 매스 창 나오고요. 여기서 모듈에 보시면 모듈 1이라고 돼 있죠. 그쵸? 이거 더블 클릭하시면 이렇게 잘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 이렇게 잘 나오죠. 그쵸? 나오죠? 근데 보시면 여기 이렇게 여기 하나 이렇게 선택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매크로라는 게 어찌됐든 이 비주얼 베이직으로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그쵸? 그럼 비주얼 베이직으로 만들어내고 결과만 똑같으면은 그거 다 맞게 처리된다고요. 그러니까 채점 기준이 뭐냐면은 그 매크로의 이름이 엉뚱하거나 그쵸? 이름이 엉뚱하거나 결과가 아예 틀리거나 그러면은 오답이 되는 건데 이렇게 비주얼 베이직 코드 잘 돼 있고 이름도 똑같다고 하면 그건 전부 다 정답 처리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모든 테드 주는 거 한번 해볼게요. 자, 외부에다 놓고 개발 도구에 매크로 기록, 매크로 이름은 서식이라고 됐네요. 확인. 이제 위치 어디? A3에서 애매하면 이렇게 직소세 A3에서 H23 보면 쓰면 되는 거잖아요. 그쵸? 범위 잡혔죠? 자, 모든 테두리 홈에서 이렇게 모든 테두리 주시면 됩니다. 됐죠? 자, 이제 여기다 놓고 배지를 J7에서 J9까지 7, 8, 9 여기다 그려주면 되겠죠? 그쵸? 그려볼게요. 삽입의 도형에 배지는 어떤 거예요? 여기 오른쪽에 있는 애들이죠. 오른쪽에 있는 거. 2열 두 번째 열에, 두 번째에 이렇게 클릭하시고 알트로 드래그해서 이렇게 그린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여기다 뭐 주시면 돼요? 텍스트 편집 먼저 줘서 이렇게 텍스트를 서식으로 입력 주시면 되겠죠. 됐죠? 자, 그리고 매크로 지정해 볼게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매크로 지정. 매크로 지정해서 서식 연결 확인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자, 확인해 볼게요. 범위 잡고 테두리 잠깐 없앤 다음에 눌러보시면 이렇게 잘 되겠죠. 되셨나요? 잠깐만. 제가 기록 중지를 안 눌렀네요. 그럼 이러면은 다시 하시는 수밖에 없어요. 기록 중지를 안 눌렀죠, 그렇죠? 자, 이게 왜 그러냐면 이걸 이렇게 몇 개 눌러볼게요. 이 상태에서 왜 안 되지, 왜 안 되지 이렇게 누르잖아요, 그렇죠? 자, 그럼 볼게요. 기록 중지 누른 상태에서 자 이렇게 볼게요. 뭐가 문제인지 볼게요. 이게 이렇게 여러 개 그려졌을 가능성이 되게 크잖아요, 그쵸? 그래서 볼게요. 선택하시고
딜리트 누르면 이게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쵸? 그래서 다시 누르시면은 안 돼요. 늘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잘라내기, 마우스 오른쪽 잘라내기, 이게 없어질 때까지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서 잘못된 매크로는 그냥 매크로창 있죠. 매크로창 여기서 서식 누르거나 삭제 누르시는 거예요. 삭제. 이렇게 삭제 눌러서 삭제하고 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개발 도구의 매크로 기록, 매크로 이름은 서식, 확인, 범위를 잡고 홈에서 모든 테두리 됐죠. 그리고 여기서 기록 중지. 이제 여기서 위치를 J789 주신 다음에 삽입의 도형에 여기 배지를 이렇게 주시면 되겠죠. 배지를 여기다가 Alt로 드래그해서 줄게요. 자, 그리고 이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텍스트 편집 먼저 줄게요. 여기다 서식이라고 주시고 다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매크로 지정을 해서 서식 연결 확인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자, 이제 확인해 볼게요. 범위를 잡고 여기다가 이렇게 테두리 없음 주신 다음에 누르잖아요. 그럼 이렇게 잘 됩니다. 됐죠? 차트 잡을게요. 첫 번째, 부서별 매출 영향표에서 부서가 영업 일부에 일단 잘 보면은 여기 아래 사람 이름 바뀐 거 보이세요? 그쵸?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여기 영업부 있잖아요. 부서가 영업 일부인 건 맞는데 이 부서는 여기에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뭐가 들어가야 돼? 사람 이름 들어가야 된다고. 그쵸? 그럼 영업 일부라 했으니까는 아마 이 사람도 영업 일부일 거예요. 확인해 볼까요? 사원명이 김종은, 홍태수, 오정환, 김남진 이렇게 되겠네요. 그쵸? 영업 일부 잡혔죠? 그럼 여기서 뭐만 잡혀 있어요? 이제 목표액과 달성액 보이죠? 그러면 목표액 달성액을 같은 행에다가 이렇게 범위 잡고 시작하면 되지 않을까요? 되셨나요? 이제 적용시켜 볼게요. 데이터 선택, 기존 데이터 싹 지우고 여러분 어떻게 들어가셔야 돼요? 붙어있는 건 같이예요. 그러니까는 사업명은 김종을 한 번에 드래그를 하시고 그리고 여기 컨트롤로 이렇게 드래그를 할게요. 그리고 클릭, 드래그, 드래그, 드래그 이렇게 해주시고 확인 누르시면 되겠죠. 되셨나요? 그러면 요거 제일 많이 하는 실수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차트는 다음 시간 되면 다시 할게요. 빨리 하는 게 의미가 없으니까는 이거 제가 이렇게 해서 영업 일부만 이렇게 잡아볼게요. 이 상태에서 이렇게 데이터 선택 들어가셔서 이렇게 지워요. 되었죠?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사원명 김종을 여기 첫 번째 여기 드래그 할 때 컨트롤 누르면 돼요, 안 돼요? 처음에는 컨트롤 누르면 안 되는 거 이해되세요? 처음에는 그냥 들어가는 거, 처음에다 만약 컨트롤 이렇게 드래그를 이렇게 해버리잖아요.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되게 이상한 값이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렇죠? 처음에는 그냥 들어가시는 겁니다. 됐죠? 이 정도만 신경 쓰시면 나머지는 뭐 데이터 선택에서 고생할 일 없을 겁니다. 이제 자 이렇게 주시고 이제 달성액은 여러분 잘 보시면 달성이 꺾은 선형인데 우리 늘 지금까지 하던 표식 있는 꺾은 선 아니죠? 꺾은 선이죠. 그렇죠? 그래서 달성액 선택하시고 계열자도 종류 변경해서 뭘로? 꺾은 선 첫 번째 거 이거입니다. 클릭하시고 확인. 아 잠깐만 보조축인가? 보조축까지 줄게요. 확인. 됐죠? 자 그리고 차트 제목과 축 제목 그림처럼 차트 제목 영업일부 매출 현황이네요. 차트 제목부터 줄게요. 누르시고 차트 제목 눌러서 여기다가 뭐라고요? 지우고 영업 일부 한 칸 띄고 매출 현황 이렇게 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 어디를 봐도 뭐가 없어요? 글자 폰트 같은 건 없죠, 그쵸?
그리고 양쪽에는 세로 제목만 주시면 돼요. 각각 목표액과 달성액. 자, 여러분 이쪽에 있는 목표액이 축서식에서 왼쪽에 기본값과 기본 세로겠죠? 됐죠? 기본 세로 주시고 여기를 먼저 이렇게 목표액이라고 내용을 먼저 쓸게요. 목표액이라고. 그리고 이렇게 쓰고 난 다음에 세로쓰기로 바꾸는 거예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축 제목 서식에서 요게 이제 바로 안 뜨는데 세로쓰기는요. 세로쓰기는 끝에 네모난 거 누르셔야 돼요. 크기 및 속성. 여기 보시면 이렇게 텍스트 방향을 세로쓰기로 바꿀 수 있어요. 마찬가지 보조 축도 해볼게요. 축 제목에 보조 세로 선택을 하셔서 내용은 달성액 주시고 선택을 하신 다음에 축 제목 서식 끝에서 세로 방향 이렇게 됐죠. 그리고 이제 3번 목표액의 김남진 여기 숫자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쵸? 선택하시고 한 번 더 눌러서 레이블은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레이블만 주시면 되겠죠. 어디에도 위치가 없어요. 그리고 범내 위치를 아래쪽 주고 이거 좀 볼게요. 범내를 선택하시고 범내 서식에 보시면 아래쪽 바꿀 수 있겠죠. 근데 거기 보시면은 뭐 도둠체 크기 11 요거는 그냥 홈에서 주시면 되는 거 이해되세요? 선택을 하고 나서 주었을 때 그냥 타이핑 할게요. 도둠체 크기 17 11이구나 11 그리고 글꼴 스타일 기울인 꼴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테두리 그림자 혹시 그림자 어디서 기억나세요? 가운데죠. 가운데 여기서 그림자에서 오프셋 오른쪽 아래 눌러서 오프셋 오른쪽에 똑같은 거 찾아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채우기 흰색 문제 기억나세요? 여기 채우기 선에다 흰색 요거나 주시면 되는 거예요. 첫 번째 흰색 다른 거 없어요. 그렇죠? 자 이제 범례가 되게 막 복잡해 보이는데 우리 늘 하던 대로만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테두리 어떻게 해달라고요? 오프셋 오른쪽 아래 둥근 모서리. 자, 차트 영역 서식에서 그림자에서 오프셋 오른쪽 아래 테두리 둥근 모서리 테두리 제일 아래 있었죠? 둥근 모서리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